최근 글로벌 증시는 눈에 띄는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기술주를 중심으로 미국 주가지수는 재차 고점을 경신하고 있으며 S&P 500은 상징적인 6,000포인트 돌파 기대감 속에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경제 지표 역시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고 미중 간 무역 협상에서도 형식적인 진전이 있었던 만큼 표면적으로는 긍정적인 분위기가 우세해 보입니다. 그러나 시장 내부를 들여다보면 결코 단순한 낙관론으로 설명되기 어려운 복잡한 기류가 감지됩니다. 최근 영국에서 열린 미중 무역 협상 결과는 언론 보도에서는 긍정적으로 해석되었지만 실제 협상 내용을 분석해보면 여전히 구조적인 갈등은 해소되지 않은 채 남아 있습니다. 히토류와 관련한 미국 측 기대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전략적 수출 통제에 대해 여전히 신중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협상의 이행 가능성 자체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7월로 예정된 상호관세 발표와 미국 의회의 감세 법안 논의는 시장에 또 다른 인플레이션 자극 요소로 작용할 수 있으며 연준이 이러한 변수들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지에 따라 금리 경로 역시 크게 바뀔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현재의 상승장은 견고한 기초 위에 세워진 동시에 균열의 위험도 안고 있는 복합적인 구조 위에 놓여 있는 셈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지금의 상승장을 떠받치고 있는 기대와 그 이면의 리스크, 그리고 향후 시장이 마주할 수 있는 주요 분기점에 대해 객관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특히 7월이라는 시점은 시장이 단기적 반등을 넘어 방향성 전환의 갈림길에 들어설 수 있는 핵심 변수들이 집중된 시기인 만큼 이에 대한 이해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영국에서 진행된 미중 양국의 무역 협상은 겉으로 보기에는 일정한 진전이 있었습니다. 양국은 지난 5월 제네바에서 토출된 합의를 이행하기 위한 기본 틀에 대해 원칙적으로 합의했고 중국 측은 향후 더 많은 회담이 예정되어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리청강 중국 상무부 부부장은 이번 회담이 전문적이고 솔직한 분위기에서 진행되었으며 양국의 신뢰 회복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발언은 표면적으로만 본다면 양국 관계가 개선되고 있다는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도 이번 협상과 관련해 히토류 공급에 대해 중국이 미국의 주요 자동차 기업들에게 통제를 풀어주기로 했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자동차 산업에서 히토류는 전기 모터의 필수적인 소재인 만큼 공급 안정에 대한 기대가 커진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협상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구조적인 갈등은 전혀 해결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미국 측은 히토류 수급 안정에 초점을 맞춘 반면 중국은 미국의 첨단 기술 수출 통제에 대해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는 이번 협상이 실질적인 정책 조율보다는 최소한의 외교적 충돌을 피하려는 상징적 행보에 가깝다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더 나아가 중국 전문가들 역시 미국의 정책 변동성과 신뢰 부족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미국이 한 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일 경우 이를 전략적으로 이용하려는 의도를 분명히 하고 있으며 강경한 대미 정책을 유지해야 한다는 내부 논조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즉, 이번 회담은 대화 채널의 지속 가능성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지만 갈등의 본질적 해소에는 이르지 못했다는 것이 보다 정확한 평가입니다. 이러한 미묘한 협상 결과는 시장 참여자들에게도 복합적인 신호를 던지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무역 전쟁이 확대되지 않을 것이라는 심리적 안도감을 제공했지만 그 이면에 깔린 구조적 불신과 정책 이행 불확실성은 여전히 잠재적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발언에서 중국이 미국 3대 자동차 기업에 대해 히토류 통제를 일부 완화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자동차 산업에 있어 중요한 신호로 해석되었습니다. 특히 전기차, 하이브리드차 등 첨단 동력 시스템에서는 히토류가 전기 모터의 핵심 소재로 쓰이며 공급망의 안정성이 산업 전체의 가동률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트럼프가 이 문제에 유독 민감하게 반응하는 데는 정치적 배경도 존재합니다. 그는 과거 대선 과정에서 러스트벨트로 상징되는 미국 제조업 지역, 즉 자동차 산업과 연관된 노동계층의 지지를 기반으로 승리를 거둔 경험이 있습니다. 이후 트럼프는 리쇼어링이라는 슬로건을 내세우며 미국 내 생산기지 복귀를 유도했고 제조업 중심의 자립 경제를 주요 정책 방향으로 강조해왔습니다. 이 전략에서 히토류는 단순한 소재가 아니라 제조업 자립의 기반이자 미국 경제 회복의 상징적 열쇠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구상은 현실적인 공급 구조 앞에서 한계에 직면합니다. 전 세계 히토류의 약 95%가 중국에서 생산되고 있으며 생산뿐 아니라 가공과 공급망 역시 중국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미국은 일부 히토류 자원을 보유하고 있긴 하지만 채굴 및 정제 역량이 제한적이고
환경 규제도 엄격해 대체 공급망을 단기간에 구축하기 어렵습니다. 이 때문에 트럼프의 발표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중국이 희토류 수출을 전략적으로 활용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 발표되는 모든 정책이 실행으로 이어지지 않듯 중국 또한 공식 발언과 실제 정책 이행 간의 간극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중국 입장에서 희토류는 미국을 상대로 한 중요한 협상 카드인 만큼 공급 확대를 쉽게 단행할 가능성은 낮다고 봐야 합니다. 결국 희토류 문제는 단순한 자원 문제가 아니라 미중 간 경제 구조의 주도권을 둘러싼 핵심 충돌 지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협상이 결렬되거나 기대만큼의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미국 자동차 산업을 포함한 제조업 전반은 생산 차질과 공급 불안이라는 구조적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단기적으로는 일부 산업의 쇼티지 가능성으로 장기적으로는 제조업 기반 회복 전략 자체의 차질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현재 물가가 완만하게 안정되고 있다는 평가가 있는 한편 앞으로 다시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도 동시에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직접적인 자극 요인으로 지목되는 것은 7월에 시행될 가능성이 있는 상호관세 조치와 미국 의회에서 논의 중인 대규모 감세 법안, 이 두 가지입니다. 먼저 상호관세 문제를 살펴보면 미국과 중국은 무역 갈등 완화를 위한 외교적 접촉을 이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관세 정책의 철회나 변경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 7월부터 상호관세가 다시 확대된다면 이는 미국의 수입 물가를 직접적으로 자극할 수 있으며 기업들은 원가 상승분을 소비자 가격에 전가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희토류나 반도체, 자동차 부품처럼 중국 의존도가 높은 품목에서는 물가 상승이 더욱 뚜렷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한편 미국 의회는 현재 텍스빌로 불리는 대규모 감세 법안을 논의 중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강하게 밀고 있는 이 법안은 소득세 및 법인세 부담을 줄여 민간 소비와 기업 활동을 촉진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이와 같은 감세 정책이 오히려 소비를 자극하고 결과적으로 수요 측면에서 물가를 밀어 올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처럼 고용이 안정되고 가계소득이 증가하는 환경에서 감세가 더해질 경우 유동성이 과잉 공급되는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공급 측과 수요 측에서 동시에 발생할 수 있는 인플레이션 요인은 연준의 통화 정책 판단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연준은 현재까지는 점진적 완화를 염두에 두고 있지만 인플레이션 압력이 다시 커질 경우 금리 인하 계획을 재조정하거나 연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시장 기대와 달리 연준은 최근 정책회의에서 금리 인하에 대해 조심스러운 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관세와 감세라는 두 개의 경로는 서로 다른 출발점에서 인플레이션이라는 하나의 목표 지점으로 수렴하고 있습니다. 어느 하나만으로도 시장에는 부담인데 이 두 정책이 동시에 현실화된다면 시장은 단기적으로 가격 불안을 반영하며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구조적으로 재부상할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는 시점인 것입니다. 최근까지 시장은 연준이 올해 하반기 중 금리 인하에 나설 것이라는 기대를 일정 부분 유지해 왔습니다. 미국 경제 지표가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고 소비자 물가 지수나 개인 소비 지출 지수 같은 주요 물가 지표도 완만한 하향세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같은 기대가 실현될지에 대해서는 점점 의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우선 시장 금리의 흐름을 살펴보면 장기물 국채금리가 눈에 띄게 상승했습니다. 10년물 국채금리는 4.5%를 상회하고 있으며 30년물 금리도 4.98%에 도달해 거의 5%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금리가 높은 수준에서 유지될 가능성을 시장이 점점 더 반영하고 있다는 의미이며 투자자들이 단기 인하보다는 인플레이션 재부상을 더 의식하고 있다는 신호로도 해석됩니다. 또한 최근 연준의 스탠스 역시 금리 인하를 서두르지 않겠다는 쪽으로 기울어 있습니다. 연준은 고용과 물가라는 두 가지 정책 목표 중 고용은 안정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으며 물가 역시 빠르진 않지만 점진적으로 하락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당장의 정책 전환 필요성은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현재의 근원 PCE는 2.5% 수준으로 연준의 목표치인 2%를 아직은 넘어서고 있지만 과도한 속도로 상승하고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가 언제 실행될 수 있을지를 두고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유는 기대 인플레이션의 움직임 때문입니다. 소비자 설문조사나 시장 기대치를 통해 파악되는 중장기 인플레이션 기대는 최근 들어 오히려 상승하고 있으며 이는 연준이 금리 인하에 나설 여지를 줄이는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연준은 물가 안정에 대한 신뢰를 최우선으로 고려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기대가 다시 고개를 들 경우 정책 전환을 보류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는 여전히 시장에 남아있지만 그 실현 가능성은 시간이 지날수록 약해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기술주나 성장주처럼 금리에 민감한 자산군은 일정한 변동성에 노출될 수밖에 없으며 전체 시장 역시 유동성 확대 기대감이 꺾일 경우 조정 압력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 증시는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이를 바라보는 월가의 시선은 뚜렷하게 나뉘고 있습니다. 일부는 주식시장이 지금의 상승세를 유지하며 고점을 갱신할 수 있다고 보지만 또 다른 일부는 구조적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견은 단순한 낙관과 비관의 차원이 아니라 시장을 구성하는 여러 변수들이 서로 충돌하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구조적인 분열이라 할 수 있습니다. 먼저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는 측에서는 개인 투자자들의 강한 매수세를 핵심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기술주와 리쇼어링 관련 산업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면서 자금이 빠르게 유입되고 있고 특히 인공지능이나 반도체 중심 기업들에 대한 평가가 고조되면서 시장 전반의 에너지가 살아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또한 S&P 500 지수가 심리적 저항선이었던 6,000포인트 돌파를 앞두고 있다는 점은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며 투자자 심리를 강하게 자극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 간의 직접 통화처럼 지정학적 긴장을 완화시키는 외교적 장치가 작동하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반면 부정적인 입장을 가진 이들은 정책 변수와 구조적 리스크에 더 주목하고 있습니다. 가장 우선적으로는 7월로 예정된 상호관세 시행 여부가 시장의 불확실성을 키우는 요인으로 꼽힙니다. 이 조치가 현실화될 경우 수입 물가를 자극하고 인플레이션을 다시 끌어올릴 수 있으며 이는 연준의 금리 정책을 더욱 신중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상원에서 논의 중인 감세 법안 역시 인플레이션을 부추길 가능성이 있어 현재 시장이 기대하고 있는 금리 인하 시나리오와는 정면으로 충돌하게 됩니다. 또한 연준이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의 재상승을 경계하고 있다는 점도 중요한 경고 신호입니다. 공식 통계상으로는 고용과 물가가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시장 심리에서 나타나는 불안감은 금리 인하 기대를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가 지연되거나 무산될 경우 그동안 상승을 주도했던 기술주와 성장주에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결국 월가의 시선은 이처럼 양극단으로 나뉘어 있으며 지금의 시장은 어느 한쪽이 압도적으로 우세한 상황이 아닙니다. 상승과 하락의 논리가 맞서고 있으며 정보 간 충돌이 시장의 방향성을 불투명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투자자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은 특정한 방향성에만 베팅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의 흐름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유연하게 대응할 준비를 갖추는 것입니다. 현재의 주식시장은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표상으로는 고용이 안정되고 물가는 완만하게 둔화되고 있으며 미중 간의 직접적인 충돌도 일시적으로 진정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들이 결합되며 시장은 상승 모멘텀을 유지하고 있고 투자자들 사이에서도 낙관적인 전망이 우위를 점하고 있는 듯 보입니다. 하지만 이 같은 상승은 어디까지나 조건부 안정 위에 세워진 흐름입니다. 7월로 예정된 상호관세의 시행 여부, 미국 의회의 감세 법안 처리 결과, 연준의 통화 정책 방향성 등은 시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들입니다. 이 변수들은 단순한 이벤트가 아니라 인플레이션을 다시 자극할 수 있는 구조적 변화이며 연준의 금리 경로를 바꿔놓을 수 있는 정책적 변곡점이기도 합니다. 특히 인플레이션이 다시 고개를 들 경우 시장은 더 이상 금리 인하에 기대어 오를 수 없게 됩니다. 기술주와 성장주처럼 고금리에 민감한 자산은 조정 압력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며 지금까지의 상승분이 빠르게 반납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히토류나 공급망과 관련한 미중 갈등이 재점화될 경우 특정 산업군에서는 실제 생산 차질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즉, 지금의 상승장은 탄탄한 기본 여건 속에 놓여 있지만 그 위를 덮고 있는 정책 변수는 여전히 불안정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투자자들이 취해야 할 태도는 단순한 낙관도 과도한 공포도 아닙니다. 핵심은 시장이 왜 오르고 있는지를 구조적으로 이해하고 그 상승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들이 언제 어떻게 바뀔 수 있는지를 인지하는 것입니다. 특히 7월은 여러 정책 결정들이 집중되는 시기이자 시장이 현재의 흐름을 유지할 수 있을지 아니면 방향 전환을 맞이할지를 가늠할 수 있는 핵심 분기점이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지금은 상승장에 올라타야 할 시점일 수도 있지만 그 상승이 언제 끝날 수 있는지를 항상 염두에 둬야 하는 시점이기도 합니다. 시장은 언제나 움직이며 그 움직임의 방향은 단순한 기대가 아닌 구조적 현실에 의해 결정됩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확신보다는 판단력이며 패팅보다는 대비입니다.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